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하여 이쁜 딸아이를 가진 주부입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남편의 착한 심성에 반하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고 저에게도 무척 잘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인 저에게 남편은 아빠처럼 늘 따뜻했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신랑이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웃음 잃지 않고 열심히 살려는 남편의 모습에 가진 게 없어 불평하기보단 조금 더 아끼자라는 생각으로 우리 세 식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행복이 노년이 되어 죽을 때까지 남편과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비극은 늘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지요. 남편은 화물트럭 운전하는 일을 합니다. 보통의 아침처럼 오늘도 잘 다녀오리라 웃으며 인사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를 피하려다 남편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하여 큰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로 그렇게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마음 아프고 슬펐지만 남은 딸아이 하나를 어떻게든 키워야 하니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니던 마트 일을 계속했지만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침 지방에 계시는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께서 힘에 부쳐 혼자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니 저보고 맡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시더군요. 본인들은 적당히 노후 준비가 되었으니 제가 맡아 운영하면서 아이를 키우면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될 테고, 그리고 가까이 계신 시부모님이 초등학생이 된 딸을 조금 더 살펴주실 수 있었고요.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식당을 하면서 좋은 남자 만나면 꼭 다시 결혼하라며 부담 갖지 말고 저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크게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돌릴 겨를도 없었고 그저 딸아이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시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은 그 동네에서 적당히 손님 있고 잘 유지되던 곳이었습니다. 곁으로 온 저와 딸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가게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게 근처로 딸아이와 함께 살 작은 집 하나 더 얻어 차근차근 일을 배워갔습니다. 별탈 없이 가게 일을 배우고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님은 더 이상 가게로 나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셨고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게가 바쁠 때에는 시아버지께서 오셔서 함께 가게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힘드실 텐데 안 나오셔도 된다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힘든 며느리 돕겠다며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더니 점점 횟수가 많아지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가게에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곳에 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네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가게 일을 하면서 우연한 시아버지의 터치가 실수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고 오히려 대범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스치듯 제 몸을 만지듯 하였고 설마 하며 시아버지의 검은 마음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나에게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 그 당시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가게 일을 하며 제가 혼자인 걸 아는 손님 몇 분이 저에게 추근대기도 했었습니다. 하루는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분이 저를 좋아한다며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안 시아버지는 어딜 감히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제 앞에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과 행동이 저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게가 쉬는 어느 날 딸아이를 학교 보내고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어보니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를 끌고 소파에 앉히더니 한창 남자가 그리울 나이인데 혼자 사는데 남자 생각이 많이 나지 않냐며 물으시더군요.
처음 볼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며 아들 빈자리 자신이 채워준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저를 도와주려고 한다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너랑 나랑 둘만 알고 있으면 된다면서 저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더니 저를 밀치며 소파에 눕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이거 놓으라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힘을 제가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아버지의 눈은 이성을 잃은 듯 풀려 있었고 저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당황한 시아버지를 밀쳐내고 손살같이 자리를 피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관리실에서 동의서를 받을 게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시아버지와의 불미스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할 수 있었던 행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것만으로도 입에 담기 거북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인데 시아버지의 파렴치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로부터 몇 주 뒤 남편 기일에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기일에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시어머니의 권유와 딸아이가 조르는 바람에 하룻밤 시댁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도 계시고 딸아이도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내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룻밤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잔다며 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제 침실로 시아버지가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빨리 나가라며 소리 지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래 소리 지르라며 우리가 이러는 거 손녀가 보면 어떨까 가만히 있으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어린 딸이 충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 저는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시아버지께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녀 인생 생각해서 소문내지 말라며 제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는 시아버지의 비웃음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네요. 이 참담한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 이하의 폐악을 저지른 시아버지, 그의 극악무도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만 도망쳐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다 죽여버린다며 시아버지는 저와 손녀의 목숨을 빼앗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옴짝달짝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협박에 못 이겨 시아버지 곁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딸아이를 인질 삼아 저의 입을 막기 위해 가진 방법으로 위협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을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이제 새 출발하라며 언제까지 시집살이하고 있을 거냐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재혼을 권해왔습니다. 시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무서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무슨 능력이 있냐며 그냥 이곳에서 딸아이 키우며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 잃은 저를 시아버지는 상습적으로 범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집으로 와서 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몹쓸 짓을 하고 결국 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병원까지 다녀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삶이 허망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자신이 한 짓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폭력까지 동원했습니다. 저는 저희 딸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뿐인 저의 딸에게 상처 주게 될까봐 이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그저 딸아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딸은 엄마 왜 우냐며 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만행은 점점 더 지독해지고 대범해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면 늘 찾아와 본인의 욕구를 채우고 하물며 가게에서 손님 없는 시간에 저를 끌고 가 저에게 몹쓸 짓을 하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러지 말라고 반항이라도 하면 늘 손이 먼저 올라갔고 전 가만히 그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얼른 끝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수시로 저를 탐하고 때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우리 딸에게 떳떳할까?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해답은 아주 쉽지요. 이 쉬운 해답을 두고 저는 멍청이처럼 지난 1년을 그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참 머저리 등신 같네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고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몹쓸 짓을 했을 때 저는 쭉 촬영을 해두었습니다. 초반부터 현재까지 수십 개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는 모습, 제가 반항하며 저를 때리고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저에게 몹쓸 짓을 하는 모습까지. 시아버지는 제가 꼬신 거라며 오히려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오히려 저 때문에 남들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욕한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나네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거짓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의 증거 자료로 충분히 시아버지는 벌을 받고도 남을 테니까요. 연락을 받고 온 시어머니는 어떻게 며느리에게 그럴 수가 있냐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시아버지를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저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의 증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옥이 끝이 났네요. 앞으로 딸아이와 살면서 더 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옥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싶네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요. 수치를 모르고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저의 삶을 짓밟았던 시아버지. 사람이 겉모습만 인간이라고 과연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하늘로 먼저 간 남편이 오늘 많이 생각나네요. 얼마나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을까,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흐릅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